저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다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링크랑 끼고. 저런 사진 5명 들어오나? 네 분. 5분 나가죠. 여기 8명인데 뒤에 들어왔는데 변호사 또 해놨지. 들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썼어요. 예, 그래서 요새 저기 날씨도 좀 덥다 춥다 해서 감기들 좀 조심하시고 또 요새 뭐 감기가 뭐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조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지금 두 분이 아직 접속이 안 돼 갖고 못 오셨는데 또 들어오신 분들도 시간이 또 중요하니까 일단 인사말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면서 아직 늦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내드려서 그 영상으로 해서 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25년도 아전 수능 평가 관련해서 오늘 이 대면 교육을 하는데 대면 교육이 아니라 안전 교육 관련해서 서로 그 화상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이 아니라 화상 회의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여지까지 현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잘 안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 듣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형식이 없으니까요. 어, 서로 이 화상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 그 각각의 아젠다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현장을 돌고 하반기에도 지금 10월 달에 한 네 군데 현장을 돌았거든요. 근데 인원 문제도 있고 현장이 또 업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쁘니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0월 달 네 군데 현장 돌았어요. 점검 감사원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특별 점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전수준평가 이거 활동하다가 또 저 점검 대비 사전 점검을 또 실시하고 다니고 그래서 거의 10월 달에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화상회의를 이제 가서 직접 찾아서 대면 회의를 하고 문서도 같이 보고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화상회의를 해서 안 되는 걸 또 질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수준평가 자료를 어, 예, 최우수를 맡기 위해서 한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식 구애 없으니까요. 마이크 다 틀어놓으시고 박혜희 씨가 이제 오늘 이 화상회의에 대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로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꼭지 한 꼭지 나갈 때마다 뭐 듣고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항상 이렇게 거스로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 박혜희 씨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간 안전관리 수준평가 현장에서 준비하실 때 공통적으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20분 정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현재 진행 현황을 보시면 올해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12월 자료와 4분기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반드시 11월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12월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1차적으로 자료 보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추가 보완을 한 후에 2월에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에서 9월, 내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 실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 시에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 외에도 현장에 비치된 자료들과 현장 시공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실사 일정은 대체로 한 달 전쯤에 통보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폴더 안내입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올려주시는 설계자료 통합 시스템 아시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쭉 보시면 현장별로 폴더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10번 최종 자료 제출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까지 업로드 해주셨던 자료들을 실제 평가 항목별로 A, B, C, D 총 26개 평가 항목별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해당 폴더 그대로 실제로 2월에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그대로 자료 제출이 될 예정이고요. 폴더명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가 추가로 적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가 제출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작성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성과 측정 절차 수립 및 실적이라는 폴더를 보시면 이 폴더가 분기별로 현장에서 성과 측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4분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현장은 해당하는 현장 폴더에 들어가셔서 보완할 사항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해당 폴더에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완한 사항을 즉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완이 됐을 때에는 저희 본사 안전보건실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사항이 있었을까요? 혹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셨나요? 네, 없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준비 시에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완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사고 관련 평가 항목인데요. 물론 현장에서 사고 발생이 안 된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도 사고 관련한 교육과 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를 실시해 주셔야 하고 또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사고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른 건설사업 관리 업무에도 많이 바쁘시고 또 단순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적을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월별로 건설사업관리단 안전교육을 하실 때 일지 내에 사고 관련해서 교육을 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4월에 추락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4월 안전교육 일지에 추락 사고 예방 관련된 교육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안전회의를 하실 때나 공정회의 또는 위험성 평가 회의 이 중에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9개 현장 중에서 1개 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한 회의를 실시해 주셨는데요. 회의 내용을 보시면 사고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른 안전회의를 하실 때 관련 내용을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면 이러한 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점검 관련한 사항인데요. 시공사에서 일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감리단에 보고를 하잖아요. 감리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 서명까지는 잘 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리얼한 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주 1회 이상은 감리단에서 코멘트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보시면 이렇게 감리단 서명이 있고 또 빈칸에 어떤 위험 요소를 더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소 주 1회만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사항이라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훈련 관련한 평가 항목인데요. 반기별로 비상훈련을 실시를 하잖아요. 이 비상훈련에 감리단에서는 필수로 참여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총평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에서 훈련 결과 보고서를 감리단에 결과 보고를 하면 감리단은 그거에 대해서 총평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총평 양식은 이렇게 설계자료 통합 시스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양식에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이런 공사명, 훈련 일시, 총평 같은 것만 수정을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하반기로 총 2회만 이렇게 총평을 작성해 주시고 결과 보고를 본사에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비상모의 훈련을 저희가 4개 현장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모의 훈련을 하셨던 현장들은 결과를 본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에도 이러한 총평이 작성이 안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작성을 해서 같이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기계 반입 허가 관련한 사항인데요.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확인하고 서명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그 대형 장비, 천공기, 항타기, 크레인, 기중기 이러한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반입 후에 장비 점검을 하고 또 장비 사진이 첨부된 그러한 서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크레인을 반입한다고 했을 때 크레인에 대한 점검표를 시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작성을 하시고 또 계획서와 동일한 장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번호표가 나오는 사진을 같이 첨부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 감리단에서도 확인 서명이 필요하고요. 이런 점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에 양식이 또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미 지난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대형 장비, 천공기, 상타기, 크레인, 기중기 이러한 대형 장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서류를 만드셔서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없으신가요?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죠.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또 따로 네네. 지난번에 그때 뭐 점검 네. 나왔을 때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장비 네. 반입하는 거 전부 다 감독한테 승인 뭐 일반 뭐
덤프나 이런 장비도 다 승인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무리 다른 데 물어봐도 그렇게 한 사례가 전혀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된 거 없나요? 아니 어, 감독을 승인을 다 받아놔야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그 어디야 다산인가 거기서 오신 분이. 근데 그 내가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그 평가 시에는 이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아니 그러니까 있고요. 감독한테 승인을 네. 받아야 된다고 그때 얘기하고 갔었는데 아, 감독 감리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근데 감독한테 그거는,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 원래 법 규정 사항에서는 감독한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 그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감리단이 대행으로 확인을 하겠다는 그런 서류를 남겨달라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계획서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관련 하면 되는 규정을 거죠. 공지했었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뭐 해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 게.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어요. 관련 규정을 네, 관련 규정을 제가 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말씀하실 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안전관리 계획서, 건축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에 한 부분에 장비 사용 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제출하는데 착공 전에 승인을 발청 감독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승인을. 근데 그게 착공 전에 맡아야 되는데 실제 착공 전에는 실지 위험 장비, 대형 장비, 그러니까 천공 장비라든지 크레인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장비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추후에 장비가 반입되면 그 사용 장비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겠다라고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장비가 들어올 때 보면 그 장비에 대해서 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승인을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발주청에서 해야 되는데 장비에 대한 사용 작업계획상에 이제 승인 받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에 위임을 한다라는 문서를 받아 놓으면 현장에 장비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감리단에서 보고 장비 성능 검사라든지 뭐 조정원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거 다 검토해서 그냥 즉시 문서를 내려주면 되는데 발청 승인 받으면 또 뭐 외근 나갔다 뭐 했다 그러면 장비 오래 세워놓고 현장에 스탑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도 불편하고 하니까 위임장 문제는 발청에서 승인하는 거를 발청 지시를 해서 감리단한테 위임한다는 거를 받아놓으라는 거고 현장에서는 산업법에 의한 발청 승인 사항인데 그거를 또 장비계획서 승인 사항에 대해서 또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그걸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원래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감독 대행하는 감리단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 관련 규정을 찾아서 아실 수 있도록 발표 감독한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로 공지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안전관리 계획서 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별도로 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 안전계획서 승인 기관은 발주청이고, 그걸 이제 감리한테 위임해서, 실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비를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제 고용노동부나 광역수사대에서 들어오면,
작업 안전관리 계획서상의 장비하고 실제 들어와 있는 장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승인받은 장비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했을 때는 감리단이나 시공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제출 시에는 장비 계약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 장비가 계획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때 장비 들어오면 그걸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초 승인까지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감리단한테 위임해서 승인받고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행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계속 진행하세요. 예, 예.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항인데요.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공사의 위험성 평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 의견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검토 의견서를 따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험성 평가서에서 빈칸에 감리단의 검토 의견을 따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 실적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25년도 실적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최초 위험성 평가, 착공 시에 작성한 최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감리단의 검토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 의견을 위험성 평가 회의에 감리단이 참여를 했다면 이러한 검토 의견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대신 위험성 평가 회의록에 감리단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내용을 추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 택 하나를 하셔가지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위험성 평가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회의록에 감리단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 대부분에서 이러한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인데 위험성을 산정만 하고 정작 제거한 실적은 없는 그런 위험성 평가만 하고 있는 정말 서류에 의한 그런 현장에서 서류만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위험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까지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안전시설 미흡으로 고소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전시설을 조치한 사진을 같이 첨부하셔서 조치한 결과까지 나오도록 실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치한 결과라도 사진만이라도 첨부가 되도록 시공사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위험성 평가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 회의를 할 때 그 전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행 결과까지 확인을 하는 회의를 같이 시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10월 4주차에 위험성 평가 회의를 하실 때 10월 3주차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행 점검 회의를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가 나오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실적이 필요한데요. 최소 반기별로 저희 안전보건실에서 말씀드렸던 건 월별이었는데요. 월별로 하기 어려우실 때에는 최소 반기별로 총 2회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어떤 실적인지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현장 점검을 하시거나 할 때 위험 요소를 발견을 하시잖아요.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시공사에 조치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침사지 담부, 접근시설 밀설치로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위험 요소를 시공사에 조치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공문이 어려우실 때에는 지시부로라도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시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접근금지 조치 시설을 설치한 결과를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공문으로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러한 조치 지시하고 결과 보고를 받은 실적을 본사에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한 세트로 상하반기 총 2회 실적이 필요하고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이러한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 날짜로라도 상반기 날짜로 바꿔서라도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위험성 평가와 위험 요소 발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이해되셨나요? 그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실적이 총 2회만 있어도 되는 실적이라, 네, 다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교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분들께서는 마이크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가 준비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시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음, 그러면 11월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니, 안전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이 가는데, 근데 이 안전 네. 수준 평가 결과가 우리 어떤 그 회사나 우리의 어떤 면에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고 뭐 가점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전수준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환류가 되는지 어떻게 이게 뭐 반영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수준 평가가 지금 세운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어요. 근데 평가에는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시공사는 25년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26년도서부터는 성기 사업의 안전관리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고 종합심사제 발주 현장 발주 사업도 안전수준 평가 점수를 반영하려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확정된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그 안전수준 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거는 이제 지금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평가받은 실적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 안전수준 평가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또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걸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수 업체로 이번에 점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주나 이런 데 가점일지 그 점수를 배점하는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점하는 있더라도 저희가 남들보다 좀 유리해진 거죠. 그 앞으로 2년 동안 최근 3년이면 근데 저희 안보실에서 관리 안 할 때 기존 점수는 안전수준 평가는 아무도 관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 2번 받았는데 보통 한 번 하고 요번에 최우수 받고 금년도에 지금 오늘 회의하면서 이렇게 대상 9개 현장은 26년도의 평가가 25년도에 한 게 26년도에 평가가 되거든요. 26년도 1월 달에 제출하고 2월에 이제 제출되면 그해 이제 안전관리원에서 9월까지 현장 실사를 해서 12월에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에 1차 통보하고 이의 제기 없으면은 12월에 국토부에 보고해서 점수 통보를 이제 최종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실적은 내년에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통키나 중심에 그 금년 실적이 반영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3년 평균이니까 이제 그거는 좀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그래도 뭐 대부분 다른 업체로 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수준 평가를 용역수행 평가하고 안전수준 평가를 잘 받아야지 예, 현장 나갈 확률도 높고 수주 확률도 높고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0.1점도 큰데 지금 그걸로 해서 1.2점 수속도 미까지 가면 양 가까지 가면 1.2점 차이 나거든요. 그건 거의 컨소시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지금 저기 용역수행 평가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2점 별점에서 한 단계마다 10%씩 가마니까요. 안전수준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고 두 번째는 군대대처벌법인데요. 지금 단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은 중처법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 안전수준 평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공단이나 방역시설에 들어오면 32가지 서류를 진구해 가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산업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고 저희는 건축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안전수준 평가의 내용이 이행이 되면 변호사가 사면은 감리는 규정에 의해서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다 풀려 나옵니다. 안전수준 평가는 회사나 거기에는 수주 역량 증대 효과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책임자분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전수준 평가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고 났을 때 관리한 서류 갖고 와봐 그러면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지도하고 유도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거는 이제 중처법 관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1차 산업법에 의해서 시공사를 조사를 하고 그 사고 내용이 이제 사망사고나 근로자 사고나 뭐 이런 시설물 사고에서 근로자 등반 사고 있을 때는 감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수준 평가 대부분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32가지 서류가 거기서 대부분 감리도 시공사 하는 거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럼 변호사만 잘 사면 아차 사고나 근로자 사고 오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감리단장은 뭐 변호 잘하면 그냥 쑥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서류가 없고 그런 관리가 안 된 걸로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단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감면들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처법이나 뭐 이런 거 평가를 떠나서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정도 설명하면 중요합니다 이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화상회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화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뭐 다 아는 거 아니까 부족하면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그만 끝낼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교육한 거는 사실 이렇게 훅지나간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항상 그 유튜브 우리 서영 유튜브 곽사원 거에 띄워놓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 유튜브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 직원들 안 보신 직원들한테 보여주시고 이거를 좀 간단히 좀 강의도 해주시고 서로 토론도 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인 사원이 그 유튜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의한 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사이트는 단톡방에 제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수고하셨어요.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예, 예. 아유, 아유.